108페이지 로그 함수의 활용 첫 번째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수 방정식은 어떻게 했냐면 A에 fx가 있고 A에 gx가 있어요. 조건이 뭐였어요? 지수 앞에 있는 값이 개수가 1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랬었을 때 fx랑 gx랑 같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로그 방정식도 로그 A에 fx가 있고 로그 A에 gx가 있으면 로그 앞에 개수가 1, 동일했었을 때 로그 A를 날리면서 fx랑 gx랑 같다.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구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이 부분 필기를 해 주십시오. 됐죠? 그러면 이 개념 익히기 109페이지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전에는 이 142번에 1번 어떻게 풀었어요? 로그 2의 x는 3이죠. 그래서 돌렸죠. 2의 3승은 x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예전에 풀었던 방식이고요. 솔브 1이라고 써놓으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로그 방정식을 배웠잖아요. 로그 방정식은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로그 2x가 있고요. 로그 2가 있고 3이 되려면 뭐예요? 2의 3승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로그 앞에 개수가 1이고 1이고 이렇게 날리면서 어떻게 돼요? x는 2의 3승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로그 방정식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로그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도 한번 예를 다시 한번 143번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잠깐 화면 내릴게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보세요. 로그 2의 3x-1이 3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돌리면요. 2의 3승은 3x-1이다. 이렇게 하고 요거 던져서 9 만들고 3으로 나누어서 x는 3 이렇게 구했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거는요. 로그 2의 3x-1은 이쪽에 로그 2의 2의 3승 이렇게 만들고요. 3x-1이 8이다. 그래서 2를 오른쪽에 던져서 x는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앞으로 권장을 하고요. 두 번째 방식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4번에 1번도 잠깐 설명할게요. 로그 2의 2, 로그 2고 있고 로그 2 있죠. 그래서 2x-x는 플러스 2x 플러스 5 해서 x를 마이너스를 구하는 방식으로 풀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 필기를 해 두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특별한 조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4번이 되게 중요한데요. 나머지는 t로 치환하는 거예요. t로 치환하는 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진수가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 a의 fx랑 로그 b의 fx인데 진수가 같아요. 이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밑이 같을 때는 방정식이 성립하죠. 여기 1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밑이 같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같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fx랑 로그 3의 fx 이렇게 됐었을 때 이 방정식을 성립하는 방법은 fx가 1일 때뿐이 없어요. 그래서 fx는 1인 조건,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이 부분 필기 안 돼 있으면 필기를 해 주십시오. 됐죠? 그리고 여기 109페이지 145번 잠깐 보시면 이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거 로그 x를 t로 치환한다 그랬죠? 로그 x를 t로 치환해서 t에 관한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나중에 x를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109페이지 개념 익히기 꼭 풀어보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110페이지 필수예제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그를 처음 배울 때 진수 조건, 미수 조건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거 밑이라고 하고 이 진수라고 하면요.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밑이랑 진수랑 둘 다 0보다 크고 밑은 1이 안 되고 진수는 1이 가능하다. 이렇게 외웠죠. 그리고 요거를 이용해서 로그 방정식을 풀 때 이제 해가 나오는데 요 조건에 만족시키는 식만 답이 해가 된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잠깐 화면 멈추고 요 부분을 필기를 해 두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제가 내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설명할게요. 자, 로그 2의 x가 있고 로그 2의 x-1이 있고 로그 2의 6이 있어요. 로그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요. 그래서 로그 2의 x 곱하기 x-1 로그 2의 6이 돼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놓고 해서 6을 왼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x를 구해요. x는 3이랑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하죠. 최초식에서 진수 미수 조건이 중요해요. 최초식에서 진수 미수 조건. 이게 슬러시입니다. 1이 아닙니다. 여기가 진수 미수 조건 이렇게. 자, 그래서 뭐예요? 최초식에서 진수 조건 x는 0보다 커야 되고 x-0보다 커야 되죠. 두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x는 1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방정식에 구한 게 x가 3이랑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x가 3만 방정식이 해가 된다고 합니다. 됐죠? 자, 다시 마지막 보이는 것까지 다 내릴게요. 자, 안 내려지네요. 잠깐 이 부분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러면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3번은요, 로그 2의 x-3이랑 로그 4의 x-2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미수 갖게 되니 2의 2승이죠. 2의 2승이 앞으로 튀어나오면 2분의 1이에요. 근데 2분의 1을 이게 로그 앞에 개수가 1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이 있으면 방정식을 풀 수 없어서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2분의 1을 이쪽에 넣어서 루트를 씌우는 방법이 있고요. 양변에 2를 곱해서 이쪽에다 2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루트를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서 여기다 2를 곱하는 방식 이거를 권장을 하고요. 권장을 하고 여전히 로그 앞에 개수가 다르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를 던져요. 그래서 x-3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꾸는 방식으로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날려서 x-3의 제곱은 x-1이 되고 x는 2가 되고 x는 5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최초식에서 진수 조건, 미수 조건 구해야 되죠. 그래서 x-3은 0보다 크고 x-1은 0보다 크니 공통 범위니까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보다 큰 거는 x 이퀄 5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111페이지 필수예제 16번 설명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6번이요. 자, 로그 5의 x의 제곱은 마이너스 로그의 x의 3승 플러스 2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로그 5의 x를 t로 치환을 해요. t로 치환하면 t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t고 로그 5의 x 그래프를 구해요. t값의 범위는 뭐예요? 전범위죠. 실수 전범위예요. 자, 이에 반해서 지수 같은 경우는 2x를 t로 치환한 경우는 t가 뭐예요?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지수의 치환이랑 로그의 치환을 두 개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구별하시고 얘가 이제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되고 t는 1, t는 2예요. 근데 로그는 t에 대한 제한이었기 때문에 얘가 둘 다 답이 되고 환원이 들어가요. 로그 5의 x는 1이 되고 로그 5의 x는 2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돌리는 게 편하죠. 그래서 5의 1승은 x, 5의 2승은 x. 그래서 5랑 25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2번이에요. 자, 로그 3의 x를 요거를 t로 치환을 할 거고 얘가 이렇게 돼요. 3의 제곱이니까 2 튀어나오고 로그 x의 3이 돼요. 근데 얘랑 일치시키기 위해서 얘를 역수로 취해요. 그래서 로그 3의 x분의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른쪽으로 치환하면 이렇게 돼요. t로 치환하면 양변에 t를 곱해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 구하고 t가 여기서 밑에 화면에 안 나오지만 마이너스 1이랑 1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돌려가지고 x를 구하면 9분의 1이랑 x는 3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2차 벡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로그 5의 x를 t로 치환했을 때는 t에는 제한된 범위가 없어요. 실수 전범위입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필수예제 17번 설명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7번은 77페이지 필수예제 15번이라고 써놓으세요. 그거랑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로그 3의 x는 t로 치환하면 t에 제한된 범위가 없죠. 얘는 제한된 범위로 가는 거고 얘는
시수 전체니까 t에 대한 제한된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고요.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있으면요. 알파 베타가 있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데요. 근과 계수가 있는데 77페이지 필수예제 15번으로 가시면 이제 세 가지 타입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는 생략을 할게요. t에 대한 근이 t1, t2예요. t1, t2인데 여기는 치환을 했기 때문에 t1, t2에 대해서 근과 계수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t1 플러스 t2는 마이너스 2. 여기가 t1이고 t2예요. 그리고 t1 곱하기 t2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근과 계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는 x에 대한 근이고요. 이거는 x에 대한 실근이에요. x에 대한 실근. t로 치환을 하면 이 t로 치환한 건 t1, t2 즉 알파를 대입했었을 때가 t1이고요. 베타를 대입했을 때 t2예요. 그래서 이거는 t에 관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가 쓰지 이 x에 대해서 근과 계수 관계 쓰진 않는다. 즉 얘기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얘가 안 되고요. 로그 3의 알파가 t1이죠. 로그 3의 베타가 t2예요. 그래서 t1, t2에 대해서 t에 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가 성립을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77페이지 필수예제 15번으로 가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쪽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로그 3분의 1의 알파, 로그 3분의 1의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니 이걸 합쳐요. 얘는 로그 3분의 1의 알파, 베타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돌리면요. 알파, 베타는 9가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필수예제 18번 들어가기 전에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알파, 베타는 x에 대한 근이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 x로 구할 수는 없고 t로 치환하면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2차 방정식이 될 때만 근계를 쓸 수 있는데 그 근계는요. t에 관한 근 갖고 즉 t1, t2 갖고 근과 계수 관계를 쓸 수 있지 알파, 베타 갖고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t1은 알파를 대입한 로그 3의 알파가 얘가 t1이고 얘가 t2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8번 설명할게요. x의 로그 2x, 8의 x의 제곱이죠. x의 x꼴은 어떻게 해요? 로그로 취한다 그랬죠. 그래서 양분의 로그 2, 요 2에 맞춰서 로그 2, 로그 2를 취해요. 그럼 이 부분이 진수고 로그 2x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러다 보니 로그 2x, 로그 2x, 로그 2x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 요거는요 2의 3승이라서 3 되고 다시 로그 2의 x제곱인데 2 튀어나와서 이렇게 돼요. 자, 로그 2x를 t로 취하면 이런 2차 방정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t를 구하고 나중에 x를 구해내시면 되고 t에 대한 제한된 범위가 없어서 범위를 가지고 둘 중에 하나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자, 2번 설명할게요. 자, 2의 로그 5의 x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있고요. 요거랑 요거랑 맞바꿔치기를 해요. x랑이랑. 그러면 2의 로그 5의 x가 돼요. 그래서 그거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t로 치환을 하고요. 그리고 2의 로그 5의 x가 다시 t로 치환해서 왼쪽을 넘기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이고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래서 t에 관한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x를 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필수예제 18번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필수예제 19번 설명할게요. 19번, 20번 다 쉽습니다. 필수예제 19번입니다. 로그 2의 x의 제곱, 로그 3의 y는 5,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3의 y는 1이에요. 자, 요거 2 튀어나오면 2 로그 2x, 로그 3의 y는 5가 되고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3의 y는 1이 돼요.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y가 돼서 이렇게 치환을 하고요. 여기가 x가 되고 이 y가 돼서 t를 치환하면 두 개를 연립해서 구하면 x는 2가 되고 y는 1이 돼요. 그래서 환원 들어갔죠. 그래서 해당되는 x를 구하시면 그게 해당되는 x, 해당되는 y를 구하시면 그게 답이 4랑 3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필수예제 20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됐죠? 필수예제 20번 설명할게요. 자, 필수예제 20번을 좀 힘들어 하는데요. 뭐 어렵진 않아요. 자,
온도가 T0인 물체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요. 아, T0인 물체다. 그래서 박스를 친 거죠. 온도가 K인 실내, K가 실내라는 거죠. 그리고 T분 동안 두었을 때 물체의 온도가 T래요. 자, 처음에 T0인 물체 K 온도 T분이고, 그리고 요 T는 뭐예요? 물체의 온도죠. 자, 그러면 요거를 네모 증거를 이용해서 온도가 120도인 물체, 얘가 T0죠. T0를 여기다 대입을 하고 20도의 실내, 그러면 그게 K죠. 그래서 20 대입하고 30분 동안, T가 30분이죠. 30을 대입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정의를 해서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여러분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잠깐 화면 멈추고요. 저 밑에 계산이 있거든요. 그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용어부터 정확히 판단을 해서 네모를 치자는 거고, 용어를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용어 판단을 못해서 제가 미리 설명드린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봐봅시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120도인 물체, 120도인 물체. 그럼 T0는 120도, 120도 넣을 거고, 실내 온도 K, 20 넣을 거고, 30분, 여기 30분, T만 남겨두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120-20은 100이 되고, T-20은 그대로 놔두고, 요거 30이고, 마이너스 15라서 약분해서 마이너스 2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을 이제 오른쪽으로 넘겼네요. 근데 마이너스는 뭐예요? 로그 10에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요 부분이랑 갖다 놓고 로그 방정식을 풀어요. 100을 던지죠. 100을, 얘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2고 10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100을 던지거나 100을 약분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쪽이 1이 되고요. 그래서 T는 20을 넘기면 T는 21이 됩니다. 그래서 21도가 물체의 온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117페이지 로그 함수의 활용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부등식에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증가함수, 감소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x2가 x1보다 크잖아요. a가 이제 1보다 클 때요.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로그 a의 x2가 로그 a의 x1보다 커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 이게 로그 부등식의 특징입니다. a가 이제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요. x2가 x1보다 크면요. 감소함수라서 부등호 방향이 뒤바뀌어요. 로그 a의 x2가 로그 a의 x1보다 작아요. 그 이유는 아시죠? 여기 이제 x1, x2가 있으면 얘 같은 경우는 증가함수니까 x2가 x1보다 크면 여기 로그 a의 x2가 로그 a의 x1보다 크죠?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그리고 x2가 x1보다 크면 얘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로그 a의 x2가 로그 a의 x1보다 작아요. 이런 부등식의 그래프 성질 때문에 이런 부등식의 성질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특징을 이해하고 계십시오. 됐죠? 그러면서 이제 부등식 계산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밑이 1보다 크면요. 로그 a의 fx, 로그 a의 gx 그러면요. 얘가 날아가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밑이 1보다 작으면 요거로 날리면서 fx랑 gx랑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로그 방정식이랑 로드 부등식 계산은 동일하고요. 로그 a의 fx랑 로그 a의 gx가 있으면 로그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돼야 되고, a 값이 1보다 크면 날리면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 날리면서 부등호 방향 바뀐다. 이렇게 결론 지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럼 개념 익히기 118페이지 개념 익히기 154번 잠깐 설명할게요. 로그 2의 x예요. 3은 로그 2의 2의 3이죠. 방정식 계산이 똑같아요. 그리고 방정식은 아무 생각 없이 날리지만 2가 뭐예요? 1보다 크죠? 그러면 얘는 날리면서 부등호를 안 바꾸죠. 그래서 x는 8보다 작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156페이지 서명, 156번 설명하면요. 로그 2분의 1에 2x-5고 로그 2분의 1에 x-3이에요. 요 개수가 1이 돼야 된다는 거 아시죠? 반정식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요거 날리면서 2분의 1이 1보다 작죠? 그러면서 부등호 방향 뒤바꿔준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18페이지 개념 익히기 잠깐 화면 멈추고 전체 다 풀어보십시오. 됐죠? 필수예제 20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20번은 로그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로그 방정식처럼 왼쪽에 로그 하나, 오른쪽에 로그 하나.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쳤어요. 그리고 이 1은 로그 2의 2 이렇게 되고요. 부등식 계산은 특이사항이 두 가지 계산을 해야 돼요. 하나는 부등식 계산이랑 최초식에서 진수 조건, 미수 조건 계산을 해야 돼요. 방정식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심하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똑같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부등식 계산을 한 거죠. 로그 2를 날리면서 2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가 안 바뀌어서 x가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고 이 x를 인수분해해서 최종 x를 구하면 마이너스를 해서 2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진수 조건, 미수 조건. x는 0보다 크고 x-1은 0보다 크니 공통 범위인 x는 1보다 커요. 그래서 요 범위랑 요 범위 두 가지 계산한 걸 공통 범위를 구하면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놓치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신경 써서 풀으셔야 됩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요거 필기를 하시고요. 3번을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밑에 풀이가 되어 있고요. 3번은 여러분들 잠깐 읽어 보십시오. 3번 문제는 로그 2의 x-3이고 로그 4의 x-1이에요. 그래서 이 밑을 통일하기 위해서 2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럼 내릴게요. 문제를 보셨으니까. 그래서 로그 2의 x-3, 로그 2의 제곱의 x-1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튀어나오면 2분의 1이 되죠. 밑이 같아야 되고 개수가 1이어야 되죠. 그래서 2분의 1이 있으면 로그 부등식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을 넣으면 루트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면 2가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 방향 안 바뀌고 이렇게 되고 2가 되고요. 얘 역시도 로그 앞에 개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부등식 계산이 안 돼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날리면서 부등호흡이 안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온 거냐면요. 갑자기 온 게 아니라요. x-제곱이고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 날리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거를 계산해서 x값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식에서 진수 조건, 미수 조건, x는 3보다 크고요. 최초식이 요거 아니에요. 변형된 식이죠. x는 1보다 크죠. 그래서 x는 3보다 크다. 요거랑 요거랑 공통범위죠. 공통범위를 구하면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필수예제 23번 설명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23번은요. 로그 2에 로그 2분의 1 x는 1보다 작다.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그 2가 있으니 로그 2의 2하고 얘를 날려요. 2가 1보다 크니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요. 그리고 요거 2가 됐죠. 다시 얘는 로그 밑을 통일하기 위해서 2분의 1에 2분의 1에 2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한 번 더 날리는 거죠. 날리면서 뭐요? 2분의 1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x는 4분의 1보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크다로 바뀝니다. 됐죠? 그래서 구했고요. 그리고 최초식에서 진수 조건, 미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x는 0보다 크고요. 그리고 얘도 진수예요. 그래서 로그 2분의 1 x는 0보다 크다. 그래서 더 심하게 계산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0은 로그 2분의 1에 1이 되고 얘를 날리면서 부등호 방향 바꿔줘요. 그래서 x는 0보다 크고 x는 1보다 작다. 요 세 개의 공통범위를 구하면 x는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필수예제 24번 설명하겠습니다.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치환하죠. 그래서 로그는 t가 전범위라 그랬죠. 그래서 범위를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얘 3t의 제곱이고 t의 제곱이고 얘 넘기면요.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그래서 부등식 계산하면 t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이고 로그 3분의 1의 x는 요 부등식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요 부등식 한 번 더 해야 돼요. 됐죠? 그럼 이 마이너스 2는 뭐예요? 로그 3분의 1의 마이너스 2가 되고 로그 3분의 1의 마이너스 1이 돼요. 얘 이렇게 날리면서 어떻게 해요? 동시에 부등호방향 t 바꾸시죠. 그래서 요거는 9가 되고요. 요거는 x가 되고요. 요거는 3이 돼요. t 바꾼 거예요. 자, 요게 바로 이렇게 온 게 아니라요. 요거 이렇게 날리면요. 부등호방향 바뀌어요. 얘가 9가 되고요. 부등호방향 바뀌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가 3이 돼요. 그걸 이제 정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x는 3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식에서 진수 조건 x는 0보다 크죠. 그래서 공통범위를 구하면 그냥 바로 얘가 되죠.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 필기를 하시고 필수예제 23번, 24번 풀어보십시오. 자, 필수예제 25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25번. 이거는 x는 x꼴이죠. 이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로그를 취한다 그랬죠. 로그를 취한다. 자, 그리고 밑이 2보다 크니 여기가 있으니 로그 2로 취해요. 그래서 여기가 진수죠. 네, 취할 때 뭐야? 로그를 취한다는 거는 로그를 날린다는 뜻의 역연산자라서요. 2로 로그를 취할 때는 2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120페이지 필수예제 23번을 보시면요. 얘가 잠깐 볼게요. 로그 2에 로그 2분의 1 x, 로그 2에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날리면서 요거랑 요거랑 만들죠. 이게 날리고요. 거꾸로 로그를 취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쪽으로 갈 때 이게 로그를 취한다는 건데요. 요 식을 로그 2로 취해요. 근데 로그 2가 1보다 크니까 부등호방이 안 바뀌죠. 그래서 로그 2가 되고 여기가 로그 2에 2가 되죠. 이게 로그를 취한다는 뜻인데 이 로그를 취할 때나 이게 날릴 때나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방이 안 바뀌지만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방이 바뀌어요.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x꼴은 로그 2를 취한다고 했으니까 취하는데 2가 1보다 크니까 부등호방이 안 바뀌고요. 얘가 튀어나오니까 로그 2의 x의 제곱이 되고 얘는요 2의 3승이라서 3이 되고 요거는요 로그 2의 x의 제곱인데 2의 로그 2의 x가 되죠. 그래서 둘 다 왼쪽으로 얹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t로 치환해서 계산해서 부등식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 거죠. x의 x꼴인데 이거 잘못됐네요. 여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밑에 있고요. 지수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은 여기 2분의 1 있으니 로그 2분의 1을 취하죠. 그래서 여기는 지수를 제대로 하셨나요? 자, 그리고 요렇게 될 때는, 요 취할 때는요, 2분의 1이 뭐예요? 1보다 작기 때문에 부등호방이 t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튀어나와서도 제곱이 되고, 요거는 또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필수예제 26번은 제가 안 풀게요.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필수예제 27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로그를 만족시키는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수학상에서 이거 좀 배웠어요. 이거 다시 설명할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요. 0보다 크다면 a는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이 공증했던 게 판별식 0보다 작은 걸 의미합니다. 이거를 수학상에서 배웠습니다. 자, 요거는 85페이지 23번 지수랑 좀 달라요. 지수랑 달라요. 지수의 경우 이제 요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려면 3의 x를 t로 치환하면 이 지수는 뭐예요? t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죠. t값의 범위가 0보다 크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t로 치환하면 이 t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만족하는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로 바뀌지만 이 로그 같은 경우는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제한된 범위가 뭐예요? t로 치환하면 t는 전범위죠. t는 로그 3의 x인데 로그 3의 x 그래프가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전범위예요. 전범위 이렇게. t가. 그래서 이 제한된 범위가 t 전범위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를 치환해서 이렇게 만들면요.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면 개수가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줘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계산해서 k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가 어렵고요. 요거는 되게 쉬워요. 이게 85페이지 23번 필기가 엄청 돼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85페이지 23번을 보고 이해하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세요. 자, 필수예제 28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다 끝나갑니다. 좀만 참으세요. 그리고 필수예제 29번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문제 잠깐 읽어보고 얘를 필기하고 밑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문제 잠깐 읽어보세요. 총 인구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2000년대 어느 나라의 총 인구가 1000만 명이었고요. 65세 이상이 50만 명이었다. 총 인구는 매년 0.3% 증가한다. 그러면요, 퍼센트가 100분의 1이죠. 그래서 0.003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설명드렸듯이 20%는 0.2라는 뜻이고요. 65세 이상 인구는 매년 전년보다 4%씩 증가한다. 고령화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빨리 증가하고요. 총 인구는 늦게 증가하네요. 그래서 4%라고 하니 0.04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잠깐 요거 필기를 해 두십시오. 됐죠? 내려가겠습니다. 저 위에 내용을 읽었으니까 여기를 설명을 할게요. 자, 65세 인구가 2000년도에 50만 명이라고 했죠? 저 위에 설명을 했어요. 표를 그린 거예요. 동일식입니다. 여기. 자, 2000년도에 총 인구는 100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A라고 놉니다. 이건 스몰 a. 그리고 1년이 지나면 65세 이상 인구는 어떻게 돼요? 65세 이상 인구는 1년이 지나면 뭐예요? 4%씩 증가한다 그랬죠? 4%씩. 그래서 여기가 R이에요. R. 이거 잘못됐네요. 여기가 R1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A면요. 여기가 A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A의 1 플러스 R이 돼요. R1인데 R1은 뭐라 그랬어요? 4%라고 그랬죠? 4%는 100분의 4예요. 그래서 0.04가 돼요. 그래서 얘가 1 플러스 0.04 이렇게 돼요. 계산이 좀 번잡하니까 R로 그냥 한 거죠. 나중에 0.04 해주면 되니까. 됐죠? 그리고 2001년에 1 플러스 R1이 되고요. 2002년에 1 플러스 R1이 다시 곱해지는 거죠. 4%씩 증가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N년이 지났어요. 이게 N년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A가 1 플러스 R1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총 인구는 1000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000년도 여기가 A가 되고 1년이 지나면 여기에요. 여기 부분이에요. A의 1 플러스 R2죠. R2가 0.3%라고 그랬죠. 0.3%면 이게 퍼센트 100분의 1이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0.003이 돼요. 됐죠? 계산이 번잡하니 이렇게 간 거죠. 얘가 제곱이 되고 얘가 그 다음 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n년이 지나면 a의 1 플러스 l의 r2분의 n이 되죠. 얘네가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줄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한 비율이 20%이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쓰고요.
65세 이상을 분차했어요. 그게 20%가 뭐예요? 0점이죠. 이렇게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판단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하니까 식이 간단해졌어요. 그래서 A 대신에 50만 명, 라지 A 대신에 1000만 명을 대입을 해서 만만 날리고 50, 50 날려서 계산하면 여기서 20을 이쪽에 던지면 이제 4가 되죠. 4. 그 상태에서 로그를 취해요. 로그를 취해요. 그래서 로그 1.004에 로그 1.04분의 n이 되고요. n이 이제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리고 로그 1.04가 돼요. 로그 1.04가 여기 나와 있어요. 위에 0.0170이라고 나와 있죠. 로그 1.003이 나와 있어요. 로그 1.003도 0.0013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고 로그 2도 나왔어요. 그래서 n을 구하면요. 대략 38년 곱하기 xx가 돼요. 그래서 2000에서 38 더하면 답이 2번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